통일선교 빌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네. 정면으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464일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한번 풀어주시죠. 중국에서 탈북자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알리고 개선해야 될 방법을 몰랐어. 한국의 기독교 보수 단체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보수적 교회에서 탈북민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실태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1인 시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444일 동안 중국 영사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네. 1인 시위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정의연대를 만드시면서 시작된 첫 번째 사역이신 건가요? 2008년 8월 8일이 바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44일이라고 하는 그 날 동안 한국 영사관 앞을 비롯한 전 세계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사관 앞 시위를 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 캠페인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2008년 8월 8일 8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그럼 그걸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자를 3개를 붙여서 444일 동안 이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신 우연이 거예요. 아니고 그렇게 작정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444일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사를 되게 싫어하죠. 저는 이제 3가지의 스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중국에서 죽어가는 탈북자의 실태, 또 강제 북송되어 가면서 죽어가는 탈북자의 실태, 그리고 gat혀서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에서 죽어가는 탈북자의 실태,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444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뭐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그리고 탈북난민 북송 반대 운동 본부라고 하는 단체랄지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유엔 난민기구에 그 서명지를 제출하는 그랬었죠. 일도 있었습니다. 왜 중국은 지금도 이 탈북자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하는 이런 비인권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 닥터 K께서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은 정책적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불법 월경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법 월경이기 때문에 추방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을 형제국으로 있으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그 소수 부족의 문제들이나 이런 걸 얽혀서 어쨌든 중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면 북한의 운명이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그 시위를 444일 동안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저희를 테러하고 저희 시위를 막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이 또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실태를 알리고 반대하는 운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탈북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일단 러시아 정부는 그 안에서의 난민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난민을 돕는 유엔 난민국의 활동,
이런 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또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미 의회에 청원을 해서 네. 미국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그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와 송환을 위한 북한 인권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죠.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최초로 이제 북한 인권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인데 그런데 이게 18대, 19대까지 와가지고도 제정이 되지 못하다가 19대 말에 이제 북한 인권법이 2016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은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정치적인 자유도 있겠지만 생존권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국가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정배두로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진보적인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더 좀 추가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나 경제 활동의 자유나 또 이런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자발적인 그 생존과 사유권이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자유권의 문제,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국회가 이 균형 맞게 네.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인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북한의 자유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합의돼서 통과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생존권과 자유권이 다 같이 개선되도록 하도록 합의해서 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진단과 처방에서 같이 좀 기도해 줘야 될 게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재단이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면은 된다라고 저희들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적인 국가에서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려면 이런 논쟁점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화합시키고 통합해서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 이슈를 보수적인 어떤 세력들이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네,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동독에 대한 경제 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탈자, 동독에서 이탈자의 제3국의 이탈자의 어떤 그런 인권과 돕는 일을 병행을 했단 말이에요. 병행을 우리가 볼 때 요거는 포기하고 요건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면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이 접근을 변함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진보 입장에서 북한의 그런 고난과 인권 침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 정권에는 인도적 지원과 대화와 교류만을 원한다면 또 이것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와 같은 NGO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맞게 이것을 활동을 함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도 국제 규범에 맞게 이것을 균형 있게 해가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걸 정치나 정당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NGO는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북한의 대북 관계도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과 대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균형 있게 돼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깊어지면서도 또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미모의 사모님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첫눈에 반했고요. 그런데 사심으로 처음부터 품었던 건 아닌데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사심이 없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뭐 예, 그런, 예.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어떤 SNS였어요? 뭐 페이스북에. 예. 그런데 북한 인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고 또 사람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통일광장 기도회를 서울역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5개 단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단체가 주관하는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만남을 거기서 갖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인터뷰 하시다가 반하신 거군요. 아닙니다. 반하기는 했지만 아까 첫눈에 반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나 그게 사심은 늘 배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아주 제대로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 예,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맡기기 시작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또 있었고 탈북민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아, 북한 분이셔요? 예.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는 사모님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혹시 북한 출신이고 사모님 남한 출신인가 했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저를 북한 어디 출생이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 아, 이야기가 더욱 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아, 뭐 우리 사모님 이야기는 진짜 사모님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이한별 사모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한마디로 주시고요. 딱 표현하자면 고목나무에 피어난 꽃이다. 보이선교 빌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상과 처방.